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근 2차 시험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투기는 첫 시험 비행에서부터 이륙과 착륙에서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줬고, 이는 한국 방산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KF-21의 이착륙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뒤흔들 잠재력을 지녔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의 자주 국방 위지를 상징하는 존재다. 이 전투기가 울릉공항과 같은 짧은 활주로에서도 운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KF-21의 기술적 특징, 시험 비행 성과, 그리고 울릉공항 활용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한국 방산의 미래와 동북아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명한다. KF-21 보라매의 시험 비행은 지난 2022년 7월 첫 비행을 시작으로 총 2000회 이상의 시험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2차 시험 비행에서도 이 전투기는 이륙과 착륙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관계자는 시제 1호 기가 일륙지 가속력을 견디며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당한 무게를 지녔음에도 착륙 충격이 적고 부드럽게 활주로에 안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성능의 비밀은 KF-21이 가진 높은 추력대 중량비, 스러스트 투 웨이트 레시오에 있다.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4위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엔진은 애프터버너 작동 시 최대 22,0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한다.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면 총 44,000파운드의 추력을 발휘한다. 이는 동급 전투기인 F-35나 F-28에 비해 기체가 작고 가벼운 KF-21의 장점을 극대화한다. GE 4위 필립 로프 사장은 최근 발표에서 F414 엔진의 출력이 20% 증가한 F414NS-10G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엔진이 KF-21에 적용되면 추력은 52,000파운드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KF-21 이 동급 4.5세대 전투기 중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갖추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높은 추력대 중량비는 짧은 활주로에서의 이착륙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KF-21의 착륙 장치도 주목할 만하다. 이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에 탑재된 랜딩 기어와 유사한 기술을 적용했다. 2016년 KAI는 캐나다의 세계적인 랜딩 기어 전문 업체 헤로스 데브텍사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착륙 장치의 국산화를 완료했다. 이로 인해 KF-21은 무거운 무장을 탑재한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KF-21의 기술적 혁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공개된 KF-21의 후면부 디자인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엔진 노즐 양옆에는 평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마치 추력 편향 노즐, 스러스트 벡터링 노즐을 장착하기 위한 준비처럼 보인다. 실제로 2025년까지 한국 정부와 KAI는 고기동 2D 가변 노즐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추력 편향 노즐은 엔진 배출 방향을 조절해 기동성을 높이는 기술로 미국의 F-22 랩터에 적용된 바 있다. F-22는 이 기술을 통해 단거리 이착륙, STOL, 쇼트 테이크 오프 앤드 랜딩이 가능하며 수직 상승과 같은 고난도 기동을 수행할 수 있다. KF-21의 2D 추력 편향 노즐이 장착되면 이 전투기는 울릉공항과 같은 짧은 활주로에서도 운용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KAI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동성 향상, 스텔스 기능 강화, 그리고 생존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D 노즐은 3D 노즐과 달리 상하 이동만 가능하지만 이착륙에 특화된 설계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KF-21이 민간공항은 물론 항공모함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울릉공항은 현재 건설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매립 공항이다. 울릉도 남쪽 사동리에 위치한 이 공항은 50인승 소형 항공기를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2013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2020년 11월 DLENC 컨소시엄이 공사에 착공하며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갔다.
활주로 길이는 당초 1100m로 계획되었으나 이후 1200m로 연장되었다. 울릉공항은 민항공항으로 설계되었지만 울릉도의 지리적 군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유사시 군용공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활주로 길이 1200m는 전투기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완전 무장 상태의 전투기는 2000m 이상의 활주로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F-35는 2500m, F-22는 2100m, 라팔은 2000m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KF-21은 다르다. 이 전투기는 최소 이륙거리 168m, 착륙거리 214m라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한다. 이는 300m 내외의 활주로만 있으면 이착륙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물론 완전 무장 상태에서는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공대공 무장만 장착한 경량 상태라면 울릉공항에서도 충분히 운용될 수 있다. F-22의 경우 실제 훈련에서 100m 미만의 거리에서도 이착륙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KF-21이 추력 편향 노즐까지 장착한다면 울릉공항의 1200m 활주로에서 경량 상태로 운용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이다. 이는 울릉공항이 단순한 민항공항을 넘어 군사적 요충지로 변모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KF-21의 시험 비행 성공과 울릉공항 활용 가능성은 주변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 매체와 네티즌들은 KF-21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F-22 짝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초음속 전투기를 처음 개발한 나라로서 F-22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다. F-22 랩터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다. 2006년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 공군 연합훈련에서 F-22는 F-15, F-16, F-28 등과 모의 공중전을 벌여 144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 전투기의 STOL 능력과 스텔스 성능은 미국 군사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다. KF-21이 F-22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면 이는 한국 기술력의 잠재력을 입증하는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KF-21의 발전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Z은 매년 300회 이상 침범당하고 있으며 특히 독도 인근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주요 경로로 활용된다. 울릉공항에 KF-21이 배치된다면 이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대공 무장을 장착한 KF-21이 울릉도에서 이륙하는 것만으로도 주변국의 도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역시 KF-21의 발전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마게시마 섬을 1760억 엔에 매수하며 주의 미군과 자위대의 항공훈련기지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인 7관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이 울릉공항을 군사기지로 활용한다면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가 될 것이다. KF-21은 약 65%가 한국의 순수기술로 개발되었다. 능동 이상 배열 AESA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독자 개발했으며 현재 보잉 737에서 500에서 시험 중이다. 스테파노 디 로스키 ABA 션리스트는 KF-21은 F-22와 유사한 쌍꼬리 디자인을 공유하지만 한국의 독창적인 기술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KF-21의 수출 잠재력도 크다. 이 전투기는 F-35보다 저렴한 가격, 대당 약 6천만 달러과 유지비로 중소규모 공군을 운영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UAE, 필리핀, 폴란드 등이 유력한 수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UAE는 KF-21 공동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동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다. KF-21 보라매는 한국 방산의 미래이자 자주 국방의 상징이다. 뛰어난 이착륙 성능과 추력 편향 노즐 개발은 이 전투기를 동급 최고로 만들 잠재력을 지녔다. 울릉공항에서의 운용 가능성은 동북아 안보 환경을 변화시킬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로 둘러싸인 한국에게 강력한 군사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KF-21이 울릉공항에서 날아오르는 날, 한국은 동북아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설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